9월 26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연습 문제 풀이를 하다가 7번 문제를 남겨놓고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7번 문제 풀이부터 시작하고 이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 소개를 하겠습니다. 7번 넘버라는 변수를 정의하고 1 혹은 2의 값을 임의로 할당을 하래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7번. let 넘버는 2 1로 할까요? 1이건 2건 하고요. 자, 구구단을 출력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전체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넘버가 1일 때는 홀수에 대해서만, 그리고 넘버가 2일 때는 짝수에 대해서만 출력을 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케이스 1. if문 안에 포문이 들어간 경우. if 넘버가 1이면, 그렇지 않으면, 그럼 여기서 3, 5, 7, 9를 출력하면 되고 밑에서는 2, 4, 6, 8을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for let i는 홀수 단위니까 3부터 시작하면 될 거고요. i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for let j는 1부터 j가 10보다 작을 동안 j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면서 i 곱하기 j에 대한 수식을 출력해 주면 되죠. 이렇게요. 자, 뭐 문제는 이제 다 파악했으니까. 자, 그럼 그렇지 않을 때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3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이대로 1씩 증가하면 3, 4, 5, 6, 7이 되잖아요. 2씩 커져야죠. 그래서 3, 5, 7, 9가 돼야죠. 그렇지 않을 때는 시작값을 2부터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2, 4, 6, 8, 그 다음 10이죠. 10은 포함 안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를 9라고 해줘도 되지만 굳이 고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9단, 7단, 5단, 3단 이렇게 나오고, 넘버를 2로 고치면 8, 6, 4, 2 맞죠?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 포문 안에 if를 넣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for let i는 2부터 i가 10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다가 if를 넣는 거예요. 넘버가 1일 때, 그렇지 않을 때. 자, 넘버가 1일 때의 조건은 뭐였어요? 그쵸? 그러면은 i 값이 홀수일 때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가 1이고 and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만.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서 j 에 대한 반복을 하나 더 넣어줘서 출력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위에 거 케이스 1은 잠깐만 잘라낼게요. 자, 넘버가 2면은 2468 이렇게 가야겠죠? 넘버가 1이고 i 넘버가 1일 때는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그러면은 지금 2니까 else. 아, 조건이 안 맞네요. 지금 넘버가 2잖아요. 그럼 i가 처음에 2일 때, 자, 앞에 거 거짓이니까 바로 가죠. 계속 밖으로 가니까 여기서 지금 다 출력을 하네요. 요 if문 조건을 따로 분리를 하는 게 맞겠어요. 자, 넘버가 1일 때는 if 한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요. 넘버가 1일 때는 짝수에 대해서만 해라. 그렇지 않을 때는 if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만 해라. 자, 지금 넘버가 2니까 8, 6, 4, 2. 1일 때도 9, 7, 5, 3. 맞죠? 원래 준비되어 있던 답안이 요거였는데, 원래 준비해온 답안이 이렇게 if 안에 if 들어가는 건데, 좀 짧게 해보려고 이리저리 방금 머리 한번 굴려봤다가 실패한 거예요. 자, 날려버린 케이스 1을 복구해야 되니까 케이스 1 복구했고 케이스 2는 좀 전에 백업한 걸로 돌려놓고 자, 이게 최선일까요?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자, 케이스 1, 2는 잠깐 다른 파일에다가 좀 복사해 놓을게요. 자, 문제의 요지는 넘버가 1이면 3579, 넘버가 2면은 2468이죠. 둘 다 몇씩 끼어요? 2씩 끼죠. 시작값만 바뀌는 거예요. 2부터 시작할지 3부터 시작할지만 결정해주면 2씩 건너뛰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for let i가 2부터 시작했을 때 i가 10보다 작고 i 플러스 이퀄 2 이렇게 하건 아니면은 여기가 3부터 시작하는지 요거만 바뀌는 거죠. 안에 들어가는 j에 대한 반복문은 동일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지금 2부터 시작하면은 2468 딱 나오고 그 다음에 3부터 시작하면은 3부터 시작하면은 이렇게 모든 얘기가 다시 출력되네. 3579 나오고요. 그러니까 넘버 값에 따라서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여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let start는 넘버가 2면은 2부터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3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해서 i 값만 변수로 싹 처리해주면 복잡한 if은 다 빠집니다. 훨씬 이게 더 그리고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거.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어려워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다 더 어려운 방법으로 푸셨을 거예요. 자, 훨씬 깔끔하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해요. 스타트라는 변수를 if문을 쓰건 3학년산자를 쓰건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건식을 통해서 어떤 변수의 초기값을 결정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내가 한 방에 어떻게 수식으로 바꿀 수 없을지만 한 번만 더 고민하세요. 자, 최종 답안입니다. 이거는 케이스 3이고요. 케이스 4입니다. 자, 시작값이 2부터 시작하느냐 3부터 시작하느냐의 차이라 그랬죠. 자, 케이스 3 밑에다 좀 복사해 놓을게요. 여기가 넘버가 1일 때는 3부터 시작하죠. 자, 넘버가 1일 때는 3부터 시작하고요. 2일 때는 2부터 시작해요. 그럼 앞에다가 뭘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은 뒤에다가 뭘 더하거나 빼서 3이나 2부터 시작해보세요. 일단은 뒤에 더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1에서 3이 되려면 2를 더하면 되긴 하는데 2에다 2를 더하면 4가 나오니까 이건 아니죠. 그렇다고 뭐 여기서 뭔가 뺀다라고 하면 0을 뺀다라고 하면은 2는 맞추지만 여기도 안 맞고 뒤에 넣는 건 아니에요. 일단 앞에다 뭔가 넣었을 때 공통적으로 어떤 걸 넣었을 때 1이 3이 되고 2가 2가 되게끔. 그쵸, 4 빼기죠. 그래서 4 빼기 넘버라고 하면은 한 방에 해결됩니다. 이게 최종 답안입니다. 1일 때, 2일 때.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이런 그 프로그래밍적 사고력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요즘 뭐 초등학교 같은 데서도 코딩 배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논리적 사고력을 키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겁 안 주려고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지 결국은 수학적 사고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학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뭐 일종의 퀴즈 같은 거라고 받아들이세요. 안 돼? 무리야? 자, 연습 문제 7번 답안 단톡방에 올릴게요. 잘 갈무리 하세요. 근데 그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코딩 교육은 우리가 하는 이런 거는 아니에요. 스크래치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블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을 이렇게 내가 몇 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옆에다 끌어다 놓으면은 옆에 있는 이 고양이가 그렇게 움직이는 이런 식의 코딩이에요. 그러니까 블록 맞추기인 거죠. 스크래치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 교육용 코딩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시작해 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거 변수, 연산자, 그 다음에 문법, 프로그램 흐름 제어라고 해서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걔네들을 복합적으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케이스를 봤죠. 수업 시간을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를테면은 수능 시험으로 치면은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런 그 계산 위주의 코딩에서 이제 조금 넘어가서 여러 개의 복합적인 자료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통칭 이제 보통 프로그래밍에서는 자료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한꺼번에 그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건 그냥 변수값 하나인 거죠. 그 변수 하나에 여러 개의 값이 공존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배열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배열 혹은 어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변수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저장하는 자료 구조의 한 종류예요. 여기서 이제 배열이 뭔지 이해하고 배열 데이터 만들면 되고요. 배열의 종류가 1차 배열과 2차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 2차 배열을 구별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탐색을 하거나 아니면 배열 데이터를 조작해서 새로운 자료 구조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런 성적표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자, 이걸로 총점하고 평균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 물론 92 더하기 81 더하기 77 나누기 3 이렇게 한꺼번에 수식 써버리면 되긴 하는데 전제를 하나 할게요. 각각의 점수는 모두 변수로 선언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 변수가 이렇게 주르륵 들어가겠죠. 세 과목에 3명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자, 20과목에 20명이다. 변수 몇 개 있을 거예요? 정규생이면 손가락 부러지겠죠? 자, 30명 학생에 대해서 20과목에 대한 점수라고 가정하면은 생성해야 되는 변수 더 증가하니까 프로그램은 복잡해질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자료 구조의 하나로 배열이라는 게 등장한 건데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저장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배열도 변수의 한 종류니까 일단 선언과 할당으로 나눠져요. 선언. 자바스크립트는요, 변수의 특성이 값이 할당될 때 결정되기 때문에 선언한 걸로 봐서는 얘가 뭔지 정체를 몰라요. 선언은 다 똑같아. 그래서 할당하기 전까지는 딱히 구별이 없어요. 할당은 대괄호 안에 포함할 값들을 데이터 타입 구분 없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데이터 타입의 구분 없이 콤마로 구별해서 쫙 하고 나열합니다. 개수 제한 없습니다. 넣고 싶은 만큼 넣고 싶은 종류 다 때려 박으세요. 자, 선언하고 할당이 나눠져 있을 경우 콘스트로는 선언할 수 없어요. 콘스트는 한 번 만들면 이제 값을 바꿀 수 없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선언하고 할당을
한 번에 할 때는 선언하고 할당은 이거 없이 선언하고 할당을 한 번에 할 때는 콘스트도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 my ARR 자체에다가 뭔가 집어넣는 거는 못하지만 안에 있는 알맹이는 콘스트랑 상관이 없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는 콘스트를 상당히 자주 쓰는 편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이 종류 구별 없이 넘버, 불린, 스트링 다 때려 박은 거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특성이에요. 아까도 let k 라고 선언하면 여기에 뭔가 대입하기 전까지 얘 종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변수를 처음에 만들 때 데이터의 종류를 제한을 걸어줘야 프로그램이 그 예상치 못한 에러를 피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너무 자유도가 높으면은 개발자가 코딩하면서 실수 1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오작동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엄격해야 된다라는 게 고전적인 개발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라는 게 있다 그랬죠?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자바스크립트 let k는 k하고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k는 1, k는 true, k는 hello. 다 됩니다. 왜냐면 변수의 종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꼰대들이 보기엔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 타입스크립트 let k number. 그럼 얘는 숫자밖에 대입을 못해요. k는 1, 오케이. k는 true, error. k는 string, hello, error. 이렇게, 이게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거 굉장히 열광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사실 타입스크립트를 쓰느냐 자바스크립트를 쓰면 사실 그냥 제 생각에는 개인 취향인데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들이 그런 게 좀 심해요. 누가 뭐 하나 좋다 그러면 우르르 하고 다 그거 유행처럼 쫓아가요, 진짜. 그게 되게 심해. 그래서 아마 꽤 많은 회사들이 타입스크립트를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뭐 본인들이 쓰겠다는데 말릴 생각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가 만들면서 자기가 헷갈릴까? 라는 생각인 거예요. 변수를 진짜 수백 개 만들면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저 자체가 되게 옛날부터 프로그래밍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숫자형 변수를 하나 만들면 메모리에서 4바이트를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즘 컴퓨터는 메모리가 기가 단위로 다녀요. 그쵸? 막 16기가 제 노트북만 해도 64기가인데. 그래서 64기가에서 4바이트라고 하면 진짜 손톱에 떼봤다도 조그만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변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없으니까 팍팍 만들어.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제가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했을 때는 메모리 용량이 270K였거든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도 아니에요. 메가바이트의 4분의 1이야. 1메가의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 하나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용량이에요. 여기에 디자이너들이 그래픽 만들어주잖아요. 그 그래픽이 거의 200kB를 먹고 가. 나는 70kB밖에 못 쓰거든요. 70을 4로 나누면 몇이에요? 1. 그럼 4, 30, 4, 7. 대략 17개죠. 그러니까 저 때는 동시에 선언할 수 있는 숫자 변수가 보통 15개 정도? 그 정도를 못 넘어갔어요. 디바이스 사양이 그게 안 됐었어. 그래서 진짜 변수 하나 만들 때마다 나 지금 4바이트 썼어.
메모장에다가 내가 쓰는 메모리를 적어가면서 했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뭐가 내가 못 쓰는지 나중에 적기 힘드니까 습관적으로 다 외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굳이 선언해야 돼? 그냥 머릿속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 그냥 저 자체가 그렇게 되게 하드 트레이닝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뭐 그게 아니면 타입스크립트 쓸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타입스크립트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이 돼서 해보신다면 세팅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지금 우리는 그냥 노드.js 깔고 비주얼 스튜디오 깔고 그냥 Alt 컨트롤 N 눌러서 결과 바로 보죠. 얘는 그거 하나 보겠다고 세팅해야 되는 게 한참 더 있어요. 세팅만 한참 들어가요. 그래서 뭐야, 고작해서 웹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이 정도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라는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근데 그 정도 수고를 들이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즘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퇴출시킨다. 너무 복잡하니까 안 쓰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되게 극소수인 거지만 제가 봐서 만약에 가속화가 되면은 타입스크립트는 곧 사양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타입스크립트 공부하는 거 약간 눈치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업했는데 그 회사에서 쓴다라고 하면은 공부해야지. 왜냐면 당장 먹고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약간 조금 밀어보세요. 저런 최신 소식 같은 거를 되게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자, 녹화 다시 재개했고요. 자, 다음 블록처럼 선언하고 할당을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다. 예,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언과 할당을 통합할 경우에는 렛이 아니라 콘스트로 해도 무관하다. 예, 콘스트로 해도 무관하다라는 거지 콘스트를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그 메모리 구조를 좀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 얘기 조금 마무리 될 때쯤에 얘기할게요. 자, 배열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요, new array라는 명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선언하면서 new array라고 하고 괄호 안에 넣고 싶은 것들 쭉 때려 박는 건데, 이거는 new array라고 하는 요거는 지금 이 자체를 하나의 명령어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이게 좀 깊게 들어가면 이 new array라고 하는 걸 이제 클래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new라는 게 이제 객체 할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개념은 상당히 나중에 우리 이번 달 수업의 거의 후반부에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new array를 묶어서 하나의 명령어다라고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네, 적어놨네요. 자, 근데 이 new array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let a는 한 다음에 5라고 하면 이 a는 5라는 값 하나를 저장하고 있는 한 칸짜리 배열이에요. 배열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은 일종의 캐비넷 같은 걸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new ARR1이라는 이름의 캐비넷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각각의 칸에 이렇게 자료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얘는 한 칸짜리 캐비넷 안에 5라는 값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let b는 new
array 하고서 5라고 넣으면 어차피 이 맥락이면은 얘도 한 칸에다 5를 집어넣을 거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는 동작이 완전 달라요. new array 안에 숫자 값 하나만 들어오면 5칸짜리 빈 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버그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각각의 칸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모두 undefined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new array는 쓰지 마시고 대괄호로 만드는 거를 사용을 하세요. 이게 내가 배열을 딱 내가 원하는 만큼 명시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배열을 만들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let a 한 다음에 3, 4, 5, 6, 7 이렇게 만들면 캐비넷 같은 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여기에 각각 3, 4, 5, 6, 7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배열의 원소 전부 몇 개? 5개죠? 자, 이 5개라고 하는 거를 보통 크기, 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얻어내는 방법이 배열 이름 .length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a.length라고 하면은 5라는 값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배열을 만들면 이 배열은 인덱스라고 하는 값이 부여가 돼요. 일련 번호라고 그랬죠? 항상 0부터 크기 빼기 1까지 1씩 증가하면서 존재한다. 0, 1, 2, 3, 4 이렇게 각각의 칸에 일련 번호가 부여돼요. 배열의 인덱스 번호 항상 0부터 길이 빼기 1까지만 존재합니다. 자, 0부터 시작해서 주어진 값보다 작을 때까지.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 아니에요? let i는 0부터 i가 길이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면 0, 1, 2, 3, 4가 되죠. 그래서 배열하고 반복문은 항상 짝짝꿍이에요. 이것 때문에 반복문 무조건 0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배열하고 같이 써먹기 좋거든요. 자, 이렇게 부여되는 일련 번호를 0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 인덱스라고 해요. 이 인덱스를 통해서 각각의 원소값에 들어가요. a의 대괄호 열고 1번째 라고 하면은 4가 되는 거고요. a의 대괄호 열고 세 번째라고 하면 6이 되는 거고요. my ARR에 1, 2, 3.14 트루프에서 헬로 월드 인덱스 번호 찍어보면 0번째, 1번째, 2번째, 3, 4, 5, 6이죠. 자, 그러면 my ARR에 0번째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1 나올 거고 2번째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3.14 나올 거고 4번째 출력하니까 fails 나올 거고 6번째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월드 나올 거고 그럼 my ARR에 100번째를 출력해라. 100번째 없죠? 그러면 undefined 나올 거고. 자, 이제 머리에 들어가도 힘 좀 푸세요. 잠깐 쉬었다가 그 실습 예제 볼게요. 이게 적은 내용이 아니라서 여기서 머리 좀 식힙시다. 어차피 지금 요번 글 시간 다 돼서 지금 예제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안 쉴 것 같아요. 쉬는 시간하고 실습 시간하고 붙여주니까 거의 안 쉬더라고. 자, 조금 이따 봅시다.
1교시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배열의 원소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인덱스 번호를 쓰는 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일전에 그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ES5가 2015년도 기준으로 옛날 버전을 모아놓은 거고, 그 이후부터 ES6, 뭐 ES7 뭐 이렇게 거의 한 2년 주기로 버전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랬죠. 얘네들을 통칭 그 ES 넥스트 버전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거랑 별개로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범위는 이 정도까지예요. 옛날 버전하고 ES 넥스트까지. 여기서 따로 구별을 안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let과 const 이 선언문 두 개를 빼고는 전부 ES5 쪽이에요. ES 넥스트는 갑자기 뭐가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 거에 뭐가 한두 개씩 계속 기능이 추가되는 개념이에요. 자, 이번에 소개하는 구조분해는 ES6 이후에 나온 기능이에요. 뭐 앞으로는 뭐 딱히 버전을 구별 안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코드 보는 게 더 간단해요. 배열이 있어요. 이 배열의 각각의 원소를 ABC라는 변수에 나눠서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존 코드는 A는 let A는 my ALR의 2에 대해서 0번째 항목, 타이핑하는 게 더 이쁘겠다. let A는 my ALR2에 0번째 항목을 넣어라. let B는 my ALR2에 1번째 항목을 넣어라. let C는 my ALR2에 두 번째 항목을 넣어라. 이게 전통적인 코딩이에요. 요 세 줄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선언문은 콘스트가 됐건 레시 됐건 상관없어요. 콘스트로 들어가면은 이 변수 세 개가 상수가 되는 거고, 배열의 원소수만큼 대괄호 열고 변수 이름들을 쪼르륵 나열하면은 배열의 원소가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담겨요. 이거 일단 우리의 최종 목표는 React.js라고 보시면 돼요. 리액트랑 뭐 Next.js랑 그냥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엄청 많이 나와요. 배열의 원소 수하고 그 다음에 명시된 변수의 수가 똑같으면 하나씩 짝지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개수가 안 맞으면 요 A는 100, B는 200, 300은 버려요. 개수가 많으면 A는 100, B는 200, C는 300, D는 들어가는 거 없죠?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뭐다? undefined다. 이걸 구조 분해라고 해요. 근데 내가 변수를 한 2개 정도만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버리기가 아까운 거야. 그러면 A는 100, B는 200, 나머지를 묶어서 레스트에다 넣어요. 레스트는 300, 400, 500의 배열 형태가 돼요. 점점점이 붙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죠. 0번째, 1번째, 2번째예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걸 출력하려고 들면 undefined다. 자, 그럼 존재하지 않는 원소를 써서 연산을 수하면
undefined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거기다 1을 더하래요. 그래서 결과가 nan이라는 값으로 떨어져요. nan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not a number의 줄임말이에요. 결과가 숫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를 내가 출력을 하거나 써먹으려고 하면은 undefined니까 못 써먹는데, 자, 인덱스가 0번째, 1번째, 2번째예요. 근데 4번째에다가 5를 넣으래요. 0번째, 1번째, 2번째고 1, 2, 3이 저장돼 있어요. 근데 4번째에다 넣으래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는 그 즉시 증축을 해요. 세 번째, 네 번째에다 5를 넣어요. 여기는 뭐 들어간 적 없죠? 그러니까 undefined가 돼요. 이렇게 배열이 등장하면은 갑자기 사용하는 방법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코드가 좀 많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거의 본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복문하고 쓰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인덱스가 0부터 1씩 배열의 길이보다 작은 동안 순차적으로 증가한다. 아까 반복문 패턴 보여드렸었죠? let i는 0부터 i가 배열의 점 length보다 작은 동안 i를 1씩 증가시켜라. 이렇게 반복문을 넣으면은 이 반복문 안에서 배열의 i번째 항목이라고 하면 배열의 원소를 하나씩 다 탐색할 수 있어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예제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해요. 근데 이제 배열이 등장하면은, 자, 이제 ES6부터 포문이 증식을 해요. 새로운 포문이 등장합니다. for of. 배열의 모든 원소를 순차적으로 탐색해서 선언된 변수에 자동으로 할당하는 반복문이에요. 어떤 구조냐면은, 자, let 데이터는 10, 20, 30, 40, 50이다. 그럼 이거를 이제 반복문으로 처리하면은 전통적인 그 포문은 for, let i는 0, i는 데이터.점 length보다 작은 동안 i를 1씩 증가시켜라. 이렇게 짜고, 여기서 이제 배열의 원소를 변수에 복사하고 싶다. let k는 데이터의 i번째 해서 콘솔.log k라고 하면은 배열의 원소 10, 20, 30, 40, 5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짧게 출력이 돼서요. for let k는 k of data 콘솔.log의 k. 위의 반복문에서 요 i 값은 0, 1, 2, 3, 4라고 하는 배열의 인덱스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i번째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0, 1, 2, 3, 4번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래쪽 반복문은 이 배열을 통째로 그냥 여기다 걸어요. 그래서 배열의 원소를 순서대로 k에다 넣어요. i번째라고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배열의 원소가 k에 그냥 순서대로 담겨요. 반복하면서. 장점, 코드가 헷갈릴 일이 없어요. i번째, j번째 그럼 되게 헷갈리거든요. 단점, 지금 출력하는 게 몇 번째 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째 건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값만 쓸 때는 얘가 유리하고요. 내가 여기서 짝수 번째 것만 골라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몇 번째 항목인지가 중요한 경우는 이 방법이 유리하고요. for of 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관련된 예제를 볼 건데 오늘 아마 여기까지 보지 않을까 싶은데, 자, 1번 예제 배열 만들기입니다. 자, 짧네요. 자, 배열을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자, myARR1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대괄호 열어서 쭉 이렇게 할당을 하고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myARR1을 통째로 출력하면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선언과 할당을 통합해서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결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만든 상태에서 배열 이름 점 length라고 하면은 배열의 원소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서 4가 나오겠네요. 원소수 4개. 자, 아까 제가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myARR3에 대괄호하고서 5를 집어넣으면은 5라는 값을 원소로 갖는 한 칸으로 구성된 배열이에요. 이렇게. 근데 new array에다가 5라고 넣으면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5칸짜리 빈칸이 생겨요. 5개의 empty items라고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동작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개가 들어있으면은 고지고대 이렇게 원소를 집어넣는데 여기에다가 1이라고만 해버리면은 하나의 한 칸짜리 빈 배열을 만든다는 거죠. 1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배열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케이스별로 나열해 본 거고요. 원소 접근. 자, myARR 1이에요. 0번째 항목 1이죠. 자, 0은 자, 0번째는 지금 숫자 값이죠. 그래서 %D로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myARR의 1 여기에 3.14니까 얘도 %D. 나머지는 숫자가 아니면 나머지는 %S로 다 채울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원소들을 출력해 본 겁니다. 자, 실행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원소에 접근한 거죠. 자, myARR2에 100, 200, 300을 담았어요. 이거를 ABC라고 해서 이렇게 구조분해를 했다고요. 그래서 A와 B와 C를 각각 출력하면은 배열의 원소가 된다. 배열의 100, 200, 300이 각각 ABC에 나눠서 저장된 거예요. 자, 배열의 원소가 많아요. 이거 따로 그 변수에다 안 담은 거예요.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 myARR2가 이거죠. 얘는 얘죠. 결국은 요거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변수 하나 만드는 거 건너뛰고 이렇게 바로 넣은 거예요. 이게 여기 밑에 코드라고요.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1이 B1으로 2가 B2로 나머지를 배열로 묶어서 rest B라는 이름으로 만든다. 이거 다 변수 이름이니까 여러분들이 A, B, C라고 짓건 뭐라고 이름 짓건 자기 맘이에요. 여기 꼭 rest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헬로라고 해도 돼요. 점점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1은 1번째, B2는 2, 그리고 rest B가 이렇게 출력된다. 이 코드 러너로 배열을 한꺼번에 출력할 때 원소가 이렇게 4개마다 자동으로 줄바꿈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코드 러너 특성이에요. 자, myARR에
100이라는 하나의 원소를 담는 배열을 만들어요. 그럼 한 칸짜리죠? 자, 이 상태에서 0번째를 아이템 0에다가 넣어요. 그럼 아이템 1은 뭐겠어요? myAR의 0번째니까 100이잖아요. 이 100을 아이템 1에다 복사한 거예요. 그럼 아이템 1 출력된 건 100이겠죠. 자, 이번에 이만큼. 자, 분명히 배열은 0번째밖에 없어요. 근데 myAR에 1번째를 출력하래. 있나요? 없죠? 여기 저장되는 건 뭐겠어요? undefined. 그래서 실행하면은 마지막 undefined라고 출력이 된다고요. 정의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아이템 2가 undefined가 아니라면 1번째 연소 존재함, 그렇지 않으면 1번째 연소 존재하지 않음,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1번째 연소 존재하지 않음. 뒤에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좀 옮길게요. 자, 요만큼 코드 잠깐만 덜어내고, 자, myAR에 100만 들어있는데 이걸 x와 y에다가 복사해서 넣으래요. 그럼 x에는 100이 들어가는데 y는 넣어줄 게 없죠. 그러니까 y는 undefined가 된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배열을 반복문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봅시다. 자, new array에다가 5를 넣으면은 어떻게 된다? 5칸으로 구성된 빈칸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빈칸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길이는 몇 개예요? 그냥 칸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해라. 그럼 i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1씩 증가죠. 자, 그럼 myAR에 0, 1, 2, 3, 4번째 칸에다가 0 곱하기 10, 1 곱하기 10, 2 곱하기 10, 3 곱하기 10, 4 곱하기 10을 넣으란 얘기죠. 여기에 0, 10, 20, 30, 40이 들어가겠네요. 출력. 이렇게 5개의 빈칸에 내가 반복문으로 뭔가 채워 넣을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for of라고 하는 문법이 있다 그랬죠? for of. 뒤에다가 배열을 이렇게 걸어주면 이 아이템에 원소가 하나씩 순서대로 들어가요. 출력하면은 출력된 게 배열의 원소가 쭈르륵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반복문으로 배열을 탐색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한 줄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용 괜찮죠? 이제 이거 한 줄 때문에 헬게이트가 열려요. 자, 배열이 들어왔을 때 접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 몇 개 소개할게요. 총합을 구할 건데요. 이제는 반복문의 인덱스로 총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배열의 원소를 갖고 총합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10, 20, 30, 40, 50이죠. 그러면 얘네들의 총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총합을 구할 때는 반복 시작하기 전에 일단 변수 0으로 준비하고 들어가라 그랬죠. 그리고
배열을 탐색을 합니다. 0부터 데이터의 길이보다 작을 동안. 배열의 모든 원소를 탐색하는 포모는 포 오브 아니면은 0부터 길이보다 작다예요, 무조건. 자, 그럼 i의 범위는 0부터 길이 5니까 4까지. 작다니까요. i가 1씩 증가하는 거죠. 플러스 1씩. 자, 그러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가 되는데 데이터의 0번째를 썸에다가 갖다 더하고 1번째를 갖다 더하고 얘도 갖다 더하고 이렇게 원소를 하나씩 꺼내다가 썸에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데이터의 총합이 썸이 되겠죠. 그걸 다시 길이로 나누면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은 총합은 150, 평균은 30. 자, 이걸 만약에 포 오브로 바꾸면 K 오브 데이터. 그럼 여기다가는 그냥 K를 더하면 되죠. K가 이 각각의 원소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라 그랬으니까. 자, 원소의 총합과 평균. 자, 다음 유형은요. 배열의 원소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죠. 가장 큰 값을 찾거나 가장 작은 값을 찾아요. 자, 원소를 제가 무작위로 넣습니다. 자,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이제 루틴이 똑같아요. 일단은 0번째 항목을 제일 크다고 가정하고 변수에다 임의로 복사를 해요. 얘가 지금 5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갖고 반복을 해요. 일단 0번째가 들어갔으니까 1번째부터 반복하면 되죠. 자, 데이터의 i는 1부터 그래서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5죠. i의 범위는 1부터 4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처리되는 과정을 확인하려고 제가 출력한 건데, 현재는 max가 5죠. i는 1이고요. 그쵸? 그럼 데이터의 i번째는 얼마예요? 2죠. 자, max와 데이터의 i번째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은 얘를 max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기존의 max는 버리고. 큰 거를 찾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2가 더 작으니까 2% 패스죠. 자, 그러면 이제 i가 이제 2가 돼요. max는 여전히 5죠. 그러면 i의 2번째는 얼마예요? 7이죠? 그럼 비교해봐요. 7이 더 크죠? max에 7을 복사해라. 그럼 이제 7이 max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max는 7이 된 거죠. i는 다음 원소니까 3이 돼요. 얘죠? 자, 그럼 9가 7보다 크죠? 그러면은 max에 9를 복사해라 라고 나오고 9가 max에 저장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9죠? i는 4가 되고요. 데이터의 네 번째는 2죠? 그러면 2가 더 작죠? if면 패스. 그럼 맨 마지막에 남은 값은 뭐예요? 9죠? 자, 이렇게 실행하면은 최대값 9를 찾아요. 여기서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해주면, 요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해주면 최소값을 찾아요. 출력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그냥 둡시다.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해주면 가장 작은 값을 찾아요.
자, 일단 요거 4개만 합시다. 다음 넘어갑시다. 자, 요번에는 배열을요, 역순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1, 5, 2, 4, 3이 있을 때 1년의 처리를 거쳐서 출력하면 1, 5, 2, 4, 3이었던 게 거꾸로 재배치되는 거죠. 자, 그럼 반복을 몇 번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소가 5개 있을 때 얘랑 얘랑 바꾸면 되죠. 한 번.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바꾸면 되죠. 2번. 그리고 가운데 거 놔두면 되죠. 자, 그러니까 5개일 때는 가운데를 버리고 4 나누기 2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끝에 원소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만약에 7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바꾸면 되죠. 짝수개일 때는 그냥 2로 툭 나눠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복을 몇 번 해야 될지를 구하려면은 짝수일 경우는 길이 나누기 2, 홀수개일 경우는 길이 빼기 1 나누기 2. 왜냐면 가운데 거 버리니까. 자, 코드가 이만큼 첫 줄이 긴데요. 그럼 이제 반복을 몇 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배열의 길이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개란 얘기죠. 그럼 길이 나누기 2를 P에다가 넣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길이 빼기 1 나누기 2를 P에다 넣으면 되죠. 자, 이게 반복 횟수예요. 그래서 P만큼 반복을 해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길이가 5죠. 그러면 5 빼기 1 나누기 2니까 P는 2가 되는 거죠. P가 2예요. 그러면은 i가 2보다 작다니까 i의 변화량은 0부터 1까지 1씩 증가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i번째라고 하면은 0번째, 1번째밖에 안 된다고요. 이거랑 요거. 그쵸? 그러면은 i가 0일 때 반대쪽 거를 구해야 돼요. 0일 때 0, 1, 2, 3, 4. 0일 때 네 번째 거랑 바꿔야 되고 1일 때 세 번째 거랑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전체 길이가 5라는 거. 5에서 0을 어떻게 하면 4가 되고 5에서 1을 어떻게 하면 3이 되느냐. 5에서 0을 빼고 1을 또 빼요. 5에서 1을 빼고 1을 또 빼요. 그러니까 길이에서 i를 빼고 1을 또 빼요. 그러면 반대쪽 원소인 k가 구해져요. 자, 결국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i번째와 k번째 거를 맞바꾸면 된답니다. 그럼 변수 두 개를 어떻게 맞바꾸느냐? let a가 1이고 let b가 2다 라고 할 때 이 두 개를 다이렉트로 맞바꾸면 못해요. 자, a라고 하는 변수에 1이 들어있고 b라는 변수에 2가 들어있다. 이 두 개를 다이렉트로 맞바꾸지는 못하고요. 새로운 변수 c를 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1번 a의 값을 c에다 넣어요. 여기가 1이 되죠. 2번 b의 값을 a에다 넣어요. 그럼 여기가 2가 되죠. 3번 아까 복사했었던 요 c를 b에다 넣어요.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버리는, c는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바뀌어 있죠.
자, 여기서 이 A가 데이터의 i번째가 되는 거고, B는 데이터의 k번째가 되는 거고, C는 아무 변수나 넣어도 돼요. 아무 이름이나. 보통 임시로 만드는 변수는요, 템포럴이 줄여서 템프 내지는 TMP라고 많이 불러요. 자, 이 과정을 코드로 짜보면 let A는 1이고 let B는 2일 때 1번 새로운 변수 C에다가 A를 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let C는 A. 2번 B에다가 C를 넣으라 그랬죠. B는 C. 아, 잘못했네. A에다 B를 넣는 거네요. A는 B. 그 다음에 B에다 C를 넣으라 그랬죠. B는 C. 자, 정리합시다. 일단 전체 반복 횟수는 P번째고요. 반복문을 구성한 다음에 반대쪽 원소의 위치 K를 구해요. 그래서 K번째 거랑 I번째 거를 맞바꾸면 됩니다. 일단은 이 I번째 거를 임시변수 TMP에다 넣어요. I번째를 TMP에다 넣어요. 그 다음에 K번째를 I에다 넣어요. K번째를 I번째에다 넣어요.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복사했었던 이 TMP를 K번째에다 넣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 얘네끼리 맞바꾸고 얘네끼리 맞바꾸는 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이거보다 이제 더 많이 쓰는 게 정렬이에요. 자, 배열이 35142인데요. 일련의 처리 흐름을 거쳐서 마지막에 출력을 하면은 배열이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여기서 부등식 방향만 살짝 바꿔주면 역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진짜 많이 써요. 당장 쇼핑몰 가서 높은 가격순, 낮은 가격순으로 정렬하는 것만 해도 이거니까요. 자, 어떤 그 처리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봅시다. 자, 원본 배열이 35142예요. 3, 5, 1, 4, 2. 얘를 순서대로 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냐면요. 일단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값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거랑 나머지 거를 비교해요. 3하고 5를 비교합니다. 5가 더 크죠? 아, 순서대로 정렬한다고 봅시다. 3이 더 작죠? 패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랑 1번째 거를 그 다음 거를 비교해요. 3이랑 그 다음 거를. 그러면 1이 작죠? 바꿔요. 그럼 여기서 바꾸면 1, 5, 3, 4, 2가 되죠.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게 여기 있던 3이 1로 갔다고 해서 얘한테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값을 찾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꾼 다음에 계속 첫 번째 거를 나머지 거랑 비교를 해요. 1하고 그 다음 거 비교해요. 1이 더 작죠? 패스. 1하고 2를 비교해요. 2가 더 작죠? 패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리의 값을 1로 확정을 지어요. 1, 5, 3, 4, 2가 되죠.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찾을 거예요. 두 번째 거랑 나머지를 비교해요. 5랑 3이랑 비교해요. 3이 더 작죠. 바꿔요. 1, 3, 5, 4,
2. 자, 여전히 두 번째 자리를 집중하셔야 돼요. 자, 얘랑 그 다음 거랑 비교해요. 3이 더 작죠? 패스. 3하고 다음 걸 비교해요. 2가 작죠? 바꿔요. 1, 2, 5, 4,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자리 숫자를 2로 확정 짓습니다. 1, 2, 5, 4, 3이에요. 이제 세 번째 자리 거를 찾아요. 세 번째 거랑 나머지 걸 비교해요. 5랑 4를 비교해요. 4가 더 작죠? 바꿔요. 1, 2, 4, 5, 3. 그 다음 거랑 비교해요. 3이 더 작죠? 바꿔요. 1, 2, 3, 5, 4. 이렇게 해서 가운데 숫자를 3으로 픽스 지어요. 자, 1, 2, 3, 5, 4. 이제 네 번째 거랑 나머지를 비교해요. 4가 더 작죠? 바꿔요. 1, 2, 3, 4, 5. 끝에 거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끝.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숫자가 순서대로 맞춰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찾는 게 맨 앞에 거부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마지막 거 안 건드렸죠. 그러면은 반복은 반복의 범위를 설정할 때 길이보다 작다라고 하면 끝까지 가요. 근데 마지막 거 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길이 빼기 1까지예요. for let i는 0부터 i가 배열의 이름을 a라고 가정할게요. a 점 length 빼기 1보다 작다.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일단 부모 반복을 설정을 하고요. i가 0일 때 그 옆에 거부터 끝까지 갔죠. 1일 때도 그 옆에 거부터 끝까지, 2일 때도 그 옆에부터 끝까지, 3일 때도 그 옆에부터 끝까지. 자, 그러면 자식 반복문은 let j는 시작 위치가 i 다음 거부터잖아요. 그럼 시작 위치는 i 플러스 1부터 j는 끝까지 가야 되니까 a 점 length보다 작은 동안 j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a의 i번째가 j번째보다 크다면, a의 j번째보다 크다면 여기서 맞바꾸는 거죠. 맞바꾸는 처리를 수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코드 정렬입니다. 보통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배열을 순서대로 정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3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버블 정렬, 퀵 정렬, 뭐 이렇게 알고리즘이 기본 3개, 요즘은 4개, 5개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보통 코딩 테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 보기에는 우리가 진도 기간적으로 좀 한계가 좀 있으니까 가장 쉬운 알고리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그냥 코드 외워서 쓰게 돼요. 공식이에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렬해라. 0부터 길이 빼기 1까지 반복 걸고요. 자식은 i 다음 거부터 끝까지 반복 걸고요. 그래서 i번째가 j번째보다 크면은 맞바꿔라. 이렇게 코드 짜면은 순서대로 정렬되고, 요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은 역순이 되는 거죠. 자, 보통 이제 순서대로 정렬되는 거, 이랬던 애가
1, 2, 3, 4, 5로 정렬하는 거 순차죠. 순차 정렬의 값이 점점점 올라간다라고 해서 오름차순이라고 하고요. 5, 4, 3, 2, 1 값이 점점점 역순이죠. 값이 점점점 내려간다라고 해서 내림차순이라고 부릅니다.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뭐 어렸을 때 들어봤었던 용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이렇게 찾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보통 이제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이 쌍으로 같이 묶여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그 책 같은 거 보면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하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왜 머신러닝? 책 목차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목차가 나와 있는 게 이건 파이썬이라서 좀 안 맞다. 자, 보통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합 공식, 뭐 합계 내고 그런 거요. 그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 안 하고 함수라고 하는 거 공부하면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걸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이제 뽑아서 소개를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보통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교 학부라고 하면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4학년 1학기나 4학년 2학기 때 배워요. 조금 일찍 배우는 경우는 3학년 때 배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알고리즘이 보통은 이제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요. 왜냐면 프로그래밍을 실무 기술이 아니라 약간 수학적 혹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분야다 보니까 좀 나중에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소 공배수, 이건 했죠 우리. 최대 공약수는 레벨이 틀려요. 최소 공배수랑 최대 공약수 중에 거의 난이도가 5대1 정도 돼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안 본 거고. 자료 구조, 해시, 스택, 큐, 덱, 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얘네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은 배열 탐색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재기는 나중에 볼 거고요. 팩토리얼, 피보나치수 뭐 이런 거. 그리고 정렬, 지금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프 문제까지는 우리 수업에서 건드리기 좀 힘들어요. 이 이후는. 왜냐면 이제 그래프 문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코딩 테스트 꽃이라고 이야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부터는 공학 수학이 좀 본격적으로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차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공학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대충 어떻게 생긴 건지 알겠죠? 이거 이제 이진 그래프라고 해요. 여기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모든 점들을 다
한 번씩 거칠 수 있는 최단 종로를 구하라. 뭐 대략 그렇게 시작을 해요. 트리 탐색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잘 표현된 자바스크립트의 자료 구조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식이에요. 대체로 이거 뭐 구현할 때 쓰냐면은 카테고리가 엄청 깊이 있는 메뉴. 또 이제 디자인적인 이슈 때문에 보통 이렇게 메뉴가 보통 이렇게 3뎁스 정도까지 나오고 끝나는 케이스 그렇게 있는데 보통 이런 거 보면은 여기 하위 카테고리가 무제한으로 들어가요. 보통은 이런 카테고리 개수가 무제한인 메뉴 구현할 때 트리 탐색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코딩 테스트에서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전문 프로그래머로 이제 전문 프로그래머를 노린다. 프론트 개발보다 백엔드 개발이 이런 거 더 많이 보거든요. 이런 알고리즘들은. 그래서 만약에 그쪽까지 내가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하시면 코딩 테스트라고 검색하시면은 뭐 프로그래머스 해갖고 이렇게 코딩 테스트 문제들이 나와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대한 이제 풀이를 제시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바스크립트라고 있으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정하면 되죠. 지금 요 문법 자체가 아직 진도가 안 나간 거라서 지금 당장 시작하기 좀 무리고요. 그래서 2개월 차 진도가 끝나고 나면은 약간 서브 트랙으로 일주일에 여기서 문제 한 2-3개 정도씩 도전해 보셔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레벨을 따로 선택을 안 했는데 레벨 0부터 난이도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틈틈이 준비하시기를 권해요. 보통 낮에 취업반 하는 애들은 지금 우리는 저녁반이잖아요. 낮에 취업반 하는 애들은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스터디 모임 같은 걸로 이제 이런 거를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제시해드리는 건 알고리즘은 실무 기술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2트랙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제시해드리는 연습 문제들은 이 알고리즘 문제로 보면 레벨 0에서 레벨 1 사이 문제들이에요. 그 이상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진도 다 걷어치워버리고 알고리즘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실 수 있는 입구까지만 제가 소개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우리는 웹사이트 만드는 거 해야 되니까 이제 요번 달에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과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맛보기 준비 레벨 0이나 레벨 1 정도 그 정도까지만 집중하는 게 2개월 차의 큰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예제 6번, 7번 2개 남았어. 2개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한참 들여다봐야겠죠? 오늘은 요거 2개까지만 하시고요. 배열 나머지는 내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제이슨까지 내일 들어가는 걸로 아마 내일 제이슨 다 끝나진 않겠지만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실습 끝나시면은 각자 자리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오늘은 그래도 40분 빨리 끝나면 40분 정도 되겠네. 요거까지 2개 마무리하시고 자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녹화 끌게요. 수고하셨어요.